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20년 1.2.1 사태입니다. 네. 52년 됐습니다. 벌써. 참 빠르네요. 1968년에. 네, 52년 지났는데 1.2.1 사태 마치 김신조 일당에 의해서 그야말로 서울이 기습당했듯이 문바에 의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기습당했습니다. 한마디로 문희상 토사구팽됐고 문희상 닥쳤던 게 꼴 됐습니다. 황 대표, 네. 문희상 의장님 계속 울고 계십니다. 갑자기 부장님 가깝게서 울고 계십니다. 김 실장, 김 실장, 김 실장도 국회의장 비서실장 해보셨잖아요. 네, 네. 국회의장 비서실장 해보셨고 그래서 국회의장 공관도 거의 자주 가셨잖아요. 아니 매일 갔죠. 매일 갔죠. 예, 예. 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마침 보니까 민주당 최고위원 중에 김혜영이라고 있습니다. 네. 나이는 별로 안 됐는데 이 사람이 이 이른바 청년목의 청년목 최고위원인데 몇 년생이에요? 김혜영 씨가? 1977년생이고. 예, 77년생인데 이 사람 경력을 짧게 한번 소개해 주죠. 변호사인데. 그러니까 뭐 간단히 얘기하면 문바의 핵심. 그렇죠. 청년적 이익이라는 게 당의 차세대 주자들이 있고 그걸 관리하는 거니까. 현역 의원입니다. 현역 의원이고요. 부산 네. 네. 연제구고. 네. 벌써 그 부산대 법대 졸업하고서 예. 부산에서 계속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해왔으니까 그때부터 인연이 있었고. 그렇죠. 문재인과 인연이 2012년 있었죠. 예. 대통령 선거 때는 문재인 후보 부산광역시 선대위 네. 법률지원 부단장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00그게 이제 2012년이 현실 정치에 발을 깊게 들여놓은 거고 지난 국회에서 네. 부산 연제에서 됐고. 네, 네. 그다음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 네. 선거 캠프 청년 특보. 네. 그다음에 2018년 8월 네. 때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네. 그 더불어민주당의 네. 청년 미래 연석회의의 네. 공동의장의 청년 조직에 대표되는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네, 이 사람이 핵심적 역할을 하는 김혜영 김혜영 최고위원. 의원 겸 최고위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어제 최고회의에서 네. 당의 청년 기구 의장이다 내가. 그러니까 네. 우리 이 당의 네. 청년 의장인데 네. 그 아버지가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에서 네. 그 다음 임기에 바로 그 자녀가 같은 정당에 공천을 받아 네. 출마하는 건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희상 씨가 그동안 그야말로 오로지 그 아들 문석균 씨 그 뭐 지역구 대물림하기 위해서 온갖 악업을 다 행하지 않았습니까? 욕을 먹으면서. 그럼 문희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희상 뭐 바보된 거죠. 바보된 건데 네, 이제 네. 그 진중권 씨가 네. 그 나이 50 다 된 49이고 문석균이라는 네. 사람이 문석균 씨, 예. 그 아버지 지역구 이어받으려고 동네 왔다 갔다 기신기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이건 아빠 찬스가 아니고 네. 아빠 빤스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네. 최고위원이 네. 그 문석균 너 아빠 빤스 입지 마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딱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런데 참 묘한 게 1.2.1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네. 이제 김혜영 최고위원이 그냥 혼자 얘기를 그렇게 했겠어요. 이미 그럼요. 이른바 자기들 문재인과 문바들의 이마 내부적 콘센서스가 이루어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내부적 컨센서스가 아니고 이 친구가 네. 그 김혜영 최고위원이 네. 어째 오더를 받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거를 오더를 받았다. 어디 오던지 모르겠으나 청와대 오던지 네. 저 이해찬 오던지 모르겠으나 네. 저 최고위원이라는 건 네. 만장일치제입니다. 네, 네. 자유한국당 마찬가지고 네, 여기도 네. 만장일치고. 그래서 누구 잘 아시나요? 여당 사정 야당 사정 네. 당내 결정이라는 거. 그래서 그 최고위원 누군가가 네. 자 다 해가지고 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과정이 아니고 이 김혜영이가 말을 하지 않고 네.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역에서 경선을 해서 네. 문석균이가 이 의정부의 단일 후보로 네. 그 결정이 되더라도 지구당에서 지구당 차원의 경선에서 오더라도 최고회의에서 김혜영 최고위원이 난 이거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은 네. 그건 아웃입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 집단 지도 체제적 결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삼김 시대에 네. 그 총재였죠 그때는 다. 삼김 시대에 그 3당 통합하고 민자당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박태준,
김영삼, 김종필 최고위원들이 해서 그때는 진짜 최고위원하는데 박희태 씨가 그때 명대변인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 박희태 대변인이 나중에 한 얘기지만은 세 사람이 모두 다 회의에서 아무 말도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고생했던데 이거는 미리 사전에 최고위원이 나서 가지고 네. 어디 뭐 청년 무슨 뭐 의장이 아니고 부의장 이런 사람들이 네. 뭐 어디 기자들 불러가지고 야 난 문희상 된다는데 싫다가 아니고 공식 최고회의에서 김혜영 최고위원이 했다라는 건 회의 속상해서 회의 속상에서 공개적으로 했다라는 건 이건 민주당 지도부의 만장일치 견해라고 보시면 뭐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당초 이제 문희상 씨가 바랐던 것은 아마 그동안 자기가 육선, 그 지역에서 육선까지 하면서 보면 지역구가 탄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권리당원들도 자기 중심으로 뭉쳐져 있으니까 이제 경선을 통해서 아들이 자연스럽게 경선을 통과하길 바랬는데 민주당은 이 지역 자체를 갖다가 즉 문희상 지역 자체를 경선 지역에서 빼버리고 전략공천 지역으로. 그래서 이거는 당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희상 씨는 이야, 참 아들 그 아빠 찬스 한번 써갖고 아빠 찬스인지 반스인지 써갖고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1월 21일이 참 의미심장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에 참석해서 이번에 국회의를 갖다가 저 어렵게 문희상의 도움 아니었으면 통과시키기 어려웠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을 갖다가 공포안을 갖다가 오늘 의결합니다. 그러니까 너 다 써먹었다 이거야, 저 문희상. 이정하다. 날짜도 딱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죠. 문희상 씨가 계속 그랬잖아요. 예. 야 이거 뭐 세습이지 뭐 이게 우리가 일본 뭐 자민당이냐 네네. 왜 아들한테 세습하려고 그러니까 문희상 씨가 또 그 와중에 또 아니 경선을 하게 돼 있는데 내 아들이 무능하다면 경선 통과 못할 거고 근데 그 경선이 뭐 권리당원 50% 일반국민 50%니까 권리당원 다 문희상 사람들이니까 네네. 될 거라고 은근히 아이 경선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경선 그때 기싸기를 갈겨버렸네. 그걸 잘라버렸네. 그걸 경선 아니, 잘라버렸네. 그 경선 아니야, 임마. 거기 중앙당에서 정해. 혹시 예. 전략공천 직으로 해가지고 문석균이를 전략공천 하는 거 아닐까요? 아, 이게 아니라니까. 아까, 아니, 지금 보면 김혜영 최고위원, 김혜영 의원, 저 김혜영, 이런 문바의 핵심 중에 핵심, 젊은 차세대가 보면 꼭 입장을 대변한 거 아닙니까? 최고위에서 공식적으로 예. 당 지도부의 결정을 이제 한 건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도대체 문희상 씨는 네. 이렇게 처참하게 그 당에 의해서 배신당할 걸 알면 그 오로지 아들 그거 하나 국회에 시키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자기 딴에는. 희생과 억지, 탈법, 불법을 지난 그 패스트트랙 처리하겠다고 지난해 4월부터. 지난해 4월부터 그 8개월 동안 그리고 저 국회에 있는 분들 얘기 듣더니 문희상 씨 건강이 그렇게 안 좋대요. 네. 그 이미자 의원 이거 하고서도 그 병원에 가고 있는데 예. 병원에 가고 하는 게 네. 뭐 쇼가 아니고 정말 뭐 고혈압 뭐 다 안 좋은데도 예. 그 몸을 정말 쓰러질 만 같은 몸을 이끌고서 네. 한 8개월 9개월 그냥 헌신을 했는데 네. 그 패스트트랙 안이 오늘 최종 결정되는 그날 당으로부터 결정은 됐고 이제 공포하는 날. 헌신작처럼 이 버림을 받았는데 첫째 제일 궁금한 건 예, 우리 물어보세요. 지금 뭐 그쪽 당 그 내부 사정 보니까 좀 알죠. 도대체 누구한테 언지를 받고 이런 무모한 탈법 불법을 앞장서서 계속했을까요? 이거 누가 힌트를 준 겁니까? 아, 그 힌트는. 문 의장님 그 고생하시면 우리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건 뭐 아들 그 일은 뭐 제가 이것도 뭐 말이 되는 놈이었겠지. 그냥 뭐 어디 뭐 초선의원에 와가지고 의장님 뭐 하시면은 우리 뭐 대통령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이해찬 대표 모질기는 하지만 그 이거 패스트트랙에 있는 그 2개 법안 선거법하고 처리해 주면은 네. 아들 문제는 네. 누가 보증서를 쓰니까 문희상이 저렇게 헛발질하고 그냥 막 온몸을 던져서 죽기 살기로 했는데 누가 약속을 해줬을까요? 김 실장. 네. 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 해보셨죠? 네. 정무비서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왕명을 전달하는 거죠. 왕명을 어디다 전달합니까? 국회에다 전달하죠. 그렇죠. 당에다 예. 전달하죠. 네. 문희상 씨는 말만 국회의장이지 사실상 보면은 그쪽하고 많은 대화가 깊은 대화가 오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저 문희상 씨가 아무 뜬금없이 이렇게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정무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좀 뭐 정무수석이라든지 누군가 그냥 어심풀이하게 연막을 피운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문희상 씨가 지금 아마 지금 고혈압이 막 200까지 올라갈 텐데 지금 뭐 울고 계시다니까요. 봤어. 문희상 씨가 문재인 씨를 갖다 3번을 크게 도와줬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도와줘? 첫 번째 2015년 1월입니다. 2015년 1월에 그 당시 민주당이 당 대표 경선 전당대회를 합니다. 네. 그때
대표 후보로는 두 사람이 나왔어요. DJ계에서는 박지원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노무현계에서는 문재인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그 경선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문희상입니다. 네. 그러면서 박지원 쪽에 강력한 그 항의에도 불구하고 그 뭐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그 무슨 뭐 좀 권리당원 뭐 계산 이거 갖다 일방적으로 문재인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갖고 기억나네요. 기억나시죠? 네, 네. 문재인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서 문재인이 가까스로 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그때 박지원이가 박지원이 뭐 난리 쳤지. 그래서 박지원이가 그해 연말에 안철수를 앞세워서 당을 깨고 나가는 이유가 첫 번째 한 번이었고 진짜 크게 도와줬네. 네. 그다음에 2018년 국회의장 되자마자 2018년 12월에 그 당시 손학규하고 그다음에 이정미가 단식한다고 난리 쳤을 때 그때 보면 기억나실 겁니다. 국회의장이 청와대 가서 문희상 둘이 만나서 쏘곤쏘곤 얘기해서 그때 문문 합의. 그때 황태순 TV에서 달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문문 합의가 바로 2018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의장으로서의 사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체면이고 입법부. 입법부 죄송합니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의 네. 체면 뭐 다 내팽개치고 네. 아들 빤스 물려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2019년 작년 4월에는 33년 만에 국회 경호권을 발동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그 불법 사보임을 통해서 그다음 불법 패스트트랙에 얹게 되는 그리고 뭐 지난 연말에 그 횡포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세 번을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 사이사이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이라든지 정무수석이라든지 이제 여타의 사람들이 와서 은근하게 기대감을 부풀렸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래 원래 생각하지도 않았던 아들 쪽으로 이제 밀기 시작한 거 배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문재인의 이른바 낚시에 걸린 겁니다. 문희상이. 야, 참 정치 비정하다. 네. 저는 뭐 비정한 건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이게 마지막 문희상의 자존심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네. 내가 의장직을 완전히 이렇게 개판을 만들면서까지 네.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에 이런 87년 체제 위에 이런 국회의장은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런 짓거리를 내가 스스로 다 할 때 그 모멸감을 얼마나 느꼈겠습니까, 본인도. 네. 그런데도 이거를 아들 하나 안 해준다라는 건 참 뭐. 남은 것은 쓰레기라는 오명만 남고. 쓰레기라는 오명만 이제 아는 거죠. 그리고 예. 또 어제 네. 야, 참 비정하더라. 그러니까 기사대기 때리고 지금 뭐가지 이제 밟고 네. 이제 뭐 전략 공천 지역으로 선언하고 네. 최고위원이 이제 사형 선고하고 하나 또 그 약점을 또 리크를 해버리대. 저도 제가 그래서 여쭤보려고 아까 처음에 제가 한번 쓱 복선을 깔지 않았습니까? 우리 김영원 실장 한남동에 있죠 국회 공간 대법원 장관하고 예. 붙어 있죠. 의장 자, 장관하고. 이제 뭐 아들 문석균 씨는 아빠 찬스를 썼는가 하면은 문석균 씨 아들 즉 문희상 씨의 손자가 보니까 할아버지 찬스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문석균 씨는 의정부에서 지역구 관리한다고 주소지가 좀 의정부로 돼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애들은 의정부가 학교가 좀 후진 모양이지 학교들이 후진 모양이야. 그러니까 서울에서 학교를 보내겠다고 며느리하고 손자는 둘을 갖다가 이제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 주소를 갖다가 입력시켜 놓고 거기에서 서울에 학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몰랐겠습니까? 여태까지 민주당에서. 한남초등학교 학생회장을 했다는 거아니에요 손자가.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꼭 감추고 있다가 이제 목 집 밟고 마지막에 이제 재 뿌리는 거야. 너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결정 냈는데 반항하면 알지. 이제 손자 이제 본격적으로 깐다잉. 이야 비정합니다. 그 비정한 정말 일말에 의리나 뭐 정리, 네. 신의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난 이 정도 문희상 의장이 네. 정말 했다면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몰라. 자기 옛날 사람들 맨날 뭐 공정을 입에 달고 사니까 뭐 또 뭐 할 말은 없지만은 네. 사실 그 아들도 석균 씨도 뭐 진중권이가 또 자가냐고 밟았어 그렇지만은 좀 못난 거예요. 왜 그 다 큰 어른이 애들을 왜? 애들을 뭐 할아버지 뭐 주말에 가서 보면 되는 거지. 그 왜 또 옮겨가지고 학교는 글로 하고 또 대법원 우리 이번 대법원장 그 뭐 아들 손자도 거기 그네도 뭐 한다 그러고 진짜 제가 늘 그러지만 우리나라 공인들이 참 공인 의식. 제가 모셔도 의장님은 아들 딸이 다 공부 잘해가지고 뭐 다 해외에서 뭐 박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아버지한테 뭐 의질할 일들이 없는 건데 그 석균 씨 있지만
딱하다. 이거 뭐 문희상 바보되고 그 아들 문석균 쪼다대고 그 손자들까지 똥바가지 큰바가지 그 공간에 그 예. 의장 그 애들 뭐 좀 며느리도 와서 사는 거 알았던 사람 민주당 사람들이지 뭐 자유한국 사람들이 가서 그걸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 그래서 문희상 씨가 한 가지 착각한 게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김대중부터 김영삼 그 당시 예전에 이른바 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그 당시 뭐 야당했던 사람들은 엄격하게 하면 보수 정당입니다. 기본적으로 틀 자체가 문희상 씨도 원래 의정부 제일 부잣집 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부잣집 아들도 옛날 인촌 김성수 뭐 장택상 이런 후예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옆에서 그 또아리를 틀고 있는 자들은 걔들은 기본적으로 주사파적 성격이 농후한 전혀 체질이 다른 의리 같은 거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희상을 이용해 먹는 예. 끝까지 그냥 이용해 먹는 정치 공작 탁월했네. 탁월했고 문희상은 완전히 보면 1년 내내 온 동네 바보 다 되고 막판에 그야말로 쓰레기라는 오명만 남고 이제는 손자까지 그 쓰레기 오명이 튀고 있습니다.